자, 됐습니까? 네. 이제 서두에, 이제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많이 비셨는데요. 뒤에 분들. 그죠? 네. 이 추운 날, 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그죠? 감사하십니다. 진짜 체감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예, 오셨으니까, 예, 조금, 얘기 드시고, 그리고 미국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재밌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 요건 어느 정도 알고 느끼시면,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읽어보시면서, 또 이제, 변호사가 되셔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한국 변호사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바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합격하시고 나서, 저희가 리걸 라이팅 반도 있고 케이스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안에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5월 24일에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창설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는 안 드시고 가셨구나. 그죠? 앞전에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를 5월 24일날 창립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 변호사 협회가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래서 미국 변호사 협회 이걸 못 씁니다. 한국 내에서.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거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굳이. 그래서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라고 해서 미국 법률가 협회 될까요 안 될까요? 법률가 하면 또 변호사를 또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라고 해서 Korean Association of Legal Experts in American Law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줄이면 KLE야. K-A-L-E.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쳤습니다. 혹시 누가 있나? 케일 딱 치니까 야채 케일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도 쓰지 않는다. 케일? 괜찮아.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서 왜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 누가 올 수 있냐? 미국 변호사 당연히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CPA. AICPA. 우리 때만 해도 AICPA, 개나 소나 다 AICPA 했습니다. 그래서 AICPA만 20만 명 있을 거야. 그죠? 거기에 한번, 포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미국 세무사협회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률 관계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LLM, JD 다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도 된다? 한국 변호사 다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은, 한국에서는 한국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서 협회. 그래야지 서울 변호사 협회나 대한 변호사 협회가 딴지를 안 건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카데미를 거쳐간 분들이 스펙이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법무팀 팀장도 많고, 공무원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도 많으시고, 검사, 판사, 변호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LLM JD 갔다 오신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만 있잖아. 그쵸? IHCF라고 있어요. Legal Counsel, IHCF, Counsel Forum, Legal House, 인하우스 카운셀 포럼. 그래서 이거는 미국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사내 변호사들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한인 변호사 협회 이런 것도 있어. 변호사들만 있어. 네트워킹 하라고 막 보내. 지들끼리 네트워킹해. 변호사들끼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네트워킹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 그래서 법무팀도 계신 분, 여러 가지 커리어를 계신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5월 24일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네트워킹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그다음에 리크루팅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LM을 갔다 오시는 올해 LLM을 가신 분, 또 올해 JD를 갔다 가신 분은 아마 한국에 취직을 하거나 미국에 취직을 하실 때는 저희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취직이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미국 법률 전문가 협회를 만들면 미국에 있는 로펌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법 자문사 회사하고 MOU를 다 체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바 어소시에이션, 매사추세츠 바 어소시에이션을 위주로 해서 바 어소시에이션하고도 다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건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우린 징계권이 있다 없다. 만약 동료 변호사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동료 변호사가 반드시 바 어소시에이션은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국은 그래야 됩니까? 한국은 한국 변호사하고, 내 친구 한국 변호사하고 나도 한국 변호사야. 근데 얘가 사기를 쳤어. 그러면
내가 한국 변호사야. 그래 A라는 내 친구가 한국 변호사야. 근데 한국 변호사가 A라는 내 친구가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나는 반드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없나요? 변호사님들이 예비를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변호사는 만약 A라는 변호사가 잘못을 저지르시면 반드시 그 협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검사는 뭐 그런 게 있는 거 비슷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징계권은 없지만 징계를 하게 리포팅할 의무도 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anyway 좀 좋은, 왜냐면 제가 그걸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아카데미는 미국 변호사들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미국 변호사들 만들면 가장 최종적인 건 뭐냐면 취업입니다. 취업. 그렇죠? 그래서 취업까지 지금 입학 예정자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쉽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KTK 아카데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잘.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또 뭐를 만드냐면 KTK 발 리뷰도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본으로 아예 싹 뜯어 고쳐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지금 제가 도서출판 KTK를 설립했습니다. 그룹 같죠? 그렇죠? 그룹 같아. 약간 그룹 이미 막 냄새가 막 날라 그래.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뭐. 정주영 회장님도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새 책으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빌 프로시저 공조로 썼죠.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하고 컨노가 2월 말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책도 다 6월 달까지 다 싹 새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LM JD 입학 예정자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그냥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거를 줄여가지고 영어본으로 다 만듭니다. KTK 발 리뷰로. 그 다음에 각 과목당, 7법당 300문제씩 해가지고 최신 판례로 저희가 문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필진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케이스도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저희가 요걸 해서 2100문제를 만들어서 그건 사이트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사이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꽂히겠죠, 막 통장에. 팍팍. 아닌가?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전문직은 계속 상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끝나면 또 리크루팅 해야 되고, 또. 근데, 이 교육사, 특히 온라인으로 하는 건 영어로 하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면 중국 사람도, 그 다음에 뭐,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접촉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현실로 되게 빕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자, 배러리. 그래서 배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harmful, offensive, 그 다음에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 자, 오늘은 공개 강의 때문에 그냥 제 자랑하는 거예요. 별로 거부감 갖지 마세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가지고면 내 강의인데 뭘 어때? 싫으면 나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anyway, 첫날이니까 그럼 첫날부터 막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지루하죠? 그래서 구성 요건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구성 요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일기하고 판결문하고 다르듯이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얘기를 썰을 풀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변호사는. 근거가 있어야지 썰을 풀죠. 그렇죠? 그 근거가 뭐야? 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룰이 필요 없이 케이스로 막 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케이스 내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 근데 그 케이스를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 반드시 룰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2010년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막 설파를 했어요. 룰을, 오케이. 룰을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 지금에서야 조금, 뭐, JD 나오시는 분들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럴이, 구성 요건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솔트. 그렇죠? 우리 오늘 어솔트하고 인텐트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오케이? 어솔트는 reasonable. 구성 요건 1. reasonable. appreciation. 그렇죠? 요거 두 번째 장에 있어요. 이거 안 보이시면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2번째요. of immediate battery.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3번 뭐야? 당연히 따르는 거 뭐죠? intent.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4번 causation. 그 다음에 5번은 damage입니다. 근데 이것도 데미지가 리퀘어먼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를 구성요건에 써주시면 안 됩니다. 왜?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reasonable apprehension입니다. reasonable apprehension. 그러면 reasonable이라는 거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reasonable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네? 자, 주관적 손 들어보세요. 주관적. 자, 이러봐. 여기서부터 객관적이니까 약간, 그죠? 주관적이라 생각하셨던 분들 있는데, 그죠? 아,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reasonable이라는 건 any person이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었어도 너처럼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any person이라는 거 결과적마다 객관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알아셔야 되고, appreci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입니다. 인지. 이거 인지. 그렇죠? 인지. 인지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것에 대한 인지, immediate battery해야 돼. 즉각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만 있으면 assaul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immediate battery에 대한 즉각적인 battery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 꾸벅꾸벅 졸니다. 그럼 꾸벅꾸벅 졸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볼펜 던지죠. 아니, 분필 던지죠. 그렇죠? 야, 일어나! 분필을 딱 던졌는데 걔를 맞지 않았어. 맞지 않고 뒤에 벽에 꽉 맞아서 빡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선생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솔트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있다 없답니다. 있기 없기. 있다 없다? 네? 없다. 누구세요? 없다. 그렇죠. 이름이 뭐죠? 아, 네. 그분이시구나. 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그쵸. 없는 거, 그쵸. 있다. 그쵸. 이렇게 용감하게 손을 드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왜? 왜? 그쵸. reasonable한 apprehension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immediate battery는 맞아. 하지만 reasonable apprehension이 없어. 왜? 차고 있었잖아. immediate battery, 불필이 날려오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죠?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reasonable apprehension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애야. 제일 싫어하는 애 앞에 걸어가고 있어. 이라인 씨, 맞아라. 그래서 짱돌을 확 던졌어요. 짱돌을 딱 던졌는데, 뚝 떨어졌어.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아깝죠? 뚝 떨어지니까 걔가 어떻게 돼? 싹 돌아봤습니다. 짱돌이 있네? 너 이리 와. 어솔트.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reasonable한 apprehension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벌써 immediate battery는 끝나버렸어요. 즉각적인 battery가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reasonable한 apprehension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전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해요. 근데 전교에서 제일 싸움 못하는 조그만 애가 나를 때린다고 주먹 쥐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먹을 휙 휘두르는 거를 딱 피하고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가 콱 넘어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걔를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어? 우리 배운 거 두 가지다. 배럴이, 어솔트. 이 두 가지. 전 항상 50-5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로 소송할 수 있다? 나는 걔를 상대로? 그렇지, 어솔트야. 그럼 걔는 나를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어? 배럴이. 그러나 나는 걔를 상대로 뭘로 디펜스를 할 수 있어? 그 정당방위. 그게 뭐야? 셀프 디펜스입니다. 이렇게 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슈 스파팅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 스파팅을 많이 해주는 게 기말고사.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기말고사에서 잘 받는 거고 많이 하면 할수록 뭐다? 바시험에 어떻게 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A vs B. 그래서 이슈 스파팅이 뭐야? This issue is whether 내가 어솔트로 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어솔트 하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B vs A. 그러면 B는 A를 상대로 어떻게 돼? 배럴리로 소송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디펜스로 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배럴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은 되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그래서 이 구성 요건을 잘 아시면 anyway 뭐다? 답안지를 잘 쓸 수 있고 답안지를 잘 쓴다는 결과적으로 뭐다? 이슈 스파팅을 잘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immediate battery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항상 assault하고
배럴이면 배럴이만 배우고, 아, 배럴이구나. 어설트 배우고, 아, 어설트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럴이하고 어설트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설트하고 배럴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설트하고 배럴의 차이점은? 이거 맞히면 진짜. 그래, 자,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이미드스입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이미드, 긴박성, 직각성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럴이 배우고 어설트면 어설트 배우고 그래서 그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배럴하고 어설트의 차이점이 뭔지도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뭐야? 문제가 그게 나오니까. 그렇죠? 왜? 배럴이는 이미디스를 리퀘어먼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즉각성이 없어도 돼. 왜? 컨택에는 다이렉트 컨택도 있고 인다이렉트 컨택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반드시 어설트는 이미디스한 배럴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디스가 긴박성, 직각성이 반드시 리퀘어먼트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텐트 나오죠? 코제이션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제이션은 어디서 중요해? 네글리전스에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텐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강의하고다가 전체 리뷰 한 10일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7강 내지 8강에 다 끝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리뷰를 쭉 다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교과서로 나갈 때는, 자, 이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쭉쭉쭉 리뷰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케이. 자, 인텐트.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다. 인텐트. 뭘 하려는 인텐트? 스페시픽 인텐트.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제너럴 인텐트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스페시픽 인텐트는 내가 행위하려는 인텐트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페시픽 인텐트입니다. 그렇죠? 내가 얘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눈을 멍이 들게 하고 싶어. 행위하려는 인텐트도 있죠? 그리고 때렸어.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페시픽 인텐트입니다. 그렇죠? 행위에 대한 인텐트도 있었지만 반드시 왜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페시픽 인텐트. 그럼 이거 괜찮죠? 괜찮죠? 네. 이게 자. 그러면 제너럴 인텐트는 뭐냐? 제너럴 인텐트는 그렇죠? 제너럴 인텐트는 이거야. 서브스텐셜 서턴티. 이 서브스텐셜 서턴티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행위에 대한 인텐트는 있지만 결과 발생의 인텐트가 스페시픽하지가 않아. 근데 개연성이 높아. 이게 제너럴 인텐트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게 너무 추운데 딱 지나가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연인끼리 손을 잡고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아. 그래서 내가 열받네. 지나가다가 나는 단지 짱돌을 들어서 그 여인들을 맞추려는 인텐트가 없었어. 그냥 스타벅스가 싫은 거야. 저런 행위를 내가 나한테 보이게 하는 이 스타벅스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유리창에 대가 돌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유리창이 꽝 깨졌어. 그런데 그 여인이 파편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제너럴 인텐트입니다. 뭐냐? 스페시픽 인텐트라는 거는 행위에 대한 결과 발생까지도 다 인식을 해야 되죠. 의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제너럴 인텐트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의 스페시픽 인텐트는 뭐야? 그냥 유리창을 깨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 유리창을 깨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너럴 인텐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결과발 나 그 여자를 내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깨린 유리창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런 인텐트는 전혀 없다니까? 하지만 나는 나의 스페시픽 인텐트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 유리창을 깨는 거였는데 깨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 앉아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상당한 서브스텐셜 서턴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너럴 인텐트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토르치는 반드시 제너럴 인텐트 안에 스페시픽 인텐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인텐셔널 토치는 다 제너럴 인텐트를 리퀘어먼트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텐트, 그 다음에 트랜스퍼드 인텐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그쵸? transferred intent. 그래. transferred, R 두 개인가? intent. 이건 뭐냐면, 자, intent가 transfer 되는 겁니다. 전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지금, 질문을 너무 떠드는 거야. 그래서 열받죠. 그래서 딱 분필을 뿌려가지고 떠드는 놈한테 확 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싹 피한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이 꽉 맞아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나의 인텐트는 뭐야? 난 무슨 A라는 애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내가 분필해가지고 확 던졌는데 제가 싹 피했어.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팍 맞았어요. B라는 애가. 그럼 A라는 애는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죠. assault. 그렇죠? 그럼 B라는 애는 battery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왜 intent가 transfer 돼? 내가 B라는 애를 battery 할 intent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를 맞추려는 battery의 intent가 어떻게 돼? B라는 애 트랜스퍼 돼가지고 B라는 애한테는 어떻게 돼? 배럴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두 개의 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왜? 죄송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는 어설트로. 그 다음에 어떻게? B라는 사람한테는 배럴리로.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요, 우리 골프를 칠 때나 특히 테니스를 칠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테니스를 딱 서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이 그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내 친구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야 인마 조용히 안 해? 딱 그러려고 그랬는데 라켓이 빠져나가가지고 걔 머리에 꽉 맞아버렸습니다. 나는 하려는 게 뭐였어? 내가 걔한테 하려는 의도는 뭐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놈의 자식. 그냥 휘둘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땀 많이 나고 내 라켓이 휙 날아가지고 그한테 꽉 맞아버렸다. 나의 의도는 뭐였죠? assault. 그쵸? 근데 결과는 어떻게 발생했어? battery로. 그게 이게 transferred inten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ransferred intent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톨스 보면 intentional tort. prima facie case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나눠드린 거요. 이제부터 이걸로 나갑니다. 오케이.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프리마, 형법도 마찬가지고, 크리미널도 마찬가지고, 톨치도 다 마찬가지다. 뭐다? 다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다. 그죠?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 그죠? 케이스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구성요건에만 해당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구성요건에만 해당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죄가 성립한다는 게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걔를 때렸어. 그래서 눈에 멍이 들었어. 뭐야? 배럴이. 근데 일단 배럴이에요. 디펜스가 없나? 근데 디펜스가 있어. 뭘로? 컨센트나 셀프 디펜스로. 그러면 조각되는 거예요. anyway, 구성요건만 해당되면 그 죄가 반증이 없는 한 그 죄가 성립한다. 이게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증이라는 결과가 뭐야? 디펜스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트 바이 디펜던트. 반드시 디펜던트 행위해야 돼. 근데 디펜던트가 아닌 것도 괜찮죠? 누구를 시키면? 에이전트를 시키면. 그 제3자가 행동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스페시픽 인텐트. 또 하나는 뭐야? 제너럴 인텐트다. 제너럴 인텐트는 다시 말하면 서브스탄스 서턴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 인텐트가 스페시픽 인텐트를 포함하고 있다. 스페시픽 인텐트란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까지도 의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다 인정되냐? 인정되냐? 5가지다. 하나 뭐다? assault, battery, false imprisonment,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rity에 한해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4번까지만 할게요. 하이퍼센시티비티를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죄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 하이퍼센시티비티라는 거는 너무 그러면 센서티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법은 뭐야? 오디너리한 센서티비티를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이퍼센시티비티를 가진 사람 이런 거예요. 내가 시계를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여보세요? 몇 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은 등을 두들겼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 당신 누구야?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는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다? 일단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지, 배럴이야. 그렇죠? 그렇죠? 배럴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럴을 소송당하면 우리 길거리에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종로 이런데, 그렇죠? 강남역 이런데 몸이 달 수도 있잖아. 그럼 배럴이. 이러면 못 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한테 배럴리로 걸 사람은 어떤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느냐?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단 하나 보다.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뭐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오디너리 센서티비티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컴패서티는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톨치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5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애가. 근데 얘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쳐. 우리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장난 엄청나요. 우리 아들도 제가 늦게 결혼해서 지금 5살하고 3살 됐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월요일이. 토요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일요일날까지 육아는 제 담당입니다. 그죠? 요즘에 우리 딸내미가 거의 아들 같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딱 들면 일단 1시간을 침대에서 놉니다. 그래서 숨바꼭질하고 anyway. 그래서 무진이가 장난이 심한데 그 또래 5살짜리 애가 옆집 할머니가 앉는데, 식탁에 앉는데 그 의자를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딱 앉자마자 어떻게 돼? 거의 앉지 못하고 바닥에 꽝 앉아가지고 엉치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애를 상대로 뭘로 소송했겠어? 그렇죠, 배럴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거의 톨치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럴이 5살짜리 소송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인컴패시티라는 결과는 뭐냐면 미성년자거나 정신박약자거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배럴에 대한 디펜스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커먼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럼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커먼로에서. 부모는 책임 있어? 5살짜리 애잖아. 그쵸? 그럼 얘가 책임져야 돼? 결국은. 그쵸?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없다. 왜? 행위자가 5살짜리이고 인컴패시티는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안 되지만, 하지만 각 주별루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이런 주별루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 국가고 듀얼 주권, 그러니까 두 개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는 캘리포니아 나름대로의 주법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은 뉴욕 나름대로의 주법이 있습니다. 다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룰은 그냥 일반적으로 50개 주 공통적인 어떤 룰의 기준만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주가 알아서 하는 거야.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거는 25,000불까지는 어떻게 부모님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MBA 과목 풀 때는 MBA 과목 객관식을 풀 때는 커먼으로 풀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냥 기본적인 룰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되고, 오늘 상담을 못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가능하겠습니다.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